자, 주체별 자원봉사에서 두 번째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 또 뭐 노인의 정의나 활동 역량 또 노인 자원봉사 조정자 역할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등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인은 우리가 뭐 노인이라 하면 사실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잘 없죠. 그런데 도대체 노인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노인의 일반적인 정의는 연령이죠. 어떤 노인은 아저씨같이 보이고 어떤 노인은 할아버지같이 보여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세계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키고 연금을 받는 연령과 또 유엔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노인이라고 합니다. 또 노인도 요보호 노인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노인들도 있죠. 그지? 그 요보호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건사할 수 없는 뭐 치매나 중풍 이런 노인성 질환도 있고 아니면 뭐 노환이나 이런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힘든 노인을 요보호 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함으로써 그 연령대와 관계없이 굉장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그런 노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건강한 노인이라고 하는데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노인을 건강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노인의 연령대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이니까 신체적으로 개인적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 40년 후에는 혹은 45년이나 50년 후에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2년쯤 전인가 북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북유럽 청년들이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는 거야. 담배를 그렇게 사더라고. 근데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속으로. 그런데 막상 이제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건 진짜 담배값이 비싸요. 한 갑에 16,000원쯤에. 진짜 비싸요. 그런데 그 16,000원 속에는 엄청난 세금과 건강보험료 비슷한 그런 그 건강에 관련된 비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노년이 되었을 때 의료비 소비가 현격하게 올라간다고 연구 결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노인이 되면 공공의료비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환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울 때 그 담배값 속에 자기가 늙어서 써야 될 일부의 치료비를 미리 받는 거야. 그래서 담배 한 갑의 요금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뭐 그래도 피울 사람은 다 피우겠죠, 그지? 자, 노인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노인의 특성은 첫째, 신체적 특성이 있어요. 흰머리가 있죠, 노인은. 물론 요즘은 노인이 아니어도 50대만 다 흰머리 나요. 또 주름살, 뭐 40대, 50대도 주름살이 생기긴 하지만 노인은 특별히 주름살이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검은 반점, 얼굴에 그 저승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검은 반점이 생기죠, 그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는 그렇게 불편함을 주진 않아요. 물론 뭐 흰머리를 염색하려고 하면 불편하긴 하고, 또 여러분 들으면 웃겠지만 주름살이 있는데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 묻지 않는다든지 뭐 등등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뭐 죽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에 불편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인이 되면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이런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 특성인데, 노년기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 친구 아니면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아니면 지인이나 배우자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지?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는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도 그걸 실감하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거야. 저렇게 아프면 어떡할까? 나도 사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바람이죠. 그렇지만 그게 뭐 개인이 노화를 젊었을 때부터 정말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러기 힘들어요. 인간이, 왜냐하면 기계가 아니잖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지? 기쁠 때 좀 지나치게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지나치게 슬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되어서 자기 자신한테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우울증을 혹은 우울 증상을 보이게 하는 그런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대체적으로 별로 기쁜 게 없어지는 희노애락로부터 약간 좀 젊었을 때보다는 좀 희노애락에 대한 그 감정이 좀 적어지는 그런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특성인데요. 노인이 되면 사회로부터 분리돼요. 사회적 역할이 상실됩니다. 뭐 정년퇴직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장에서 은퇴라든지, 어쨌거나 노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경제활동으로부터 역할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경제활동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면 소득이 적어지죠. 그지? 젊었을 때 자기가 많은 소득을 올리다가 소득이 감소되고, 또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정 내의 역할이나 지위가 축소됩니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평생 바깥에서 사회생활하고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그게 가족을 위한 것도 되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감도 굉장히 컸고, 또 사회활동을 하는 여자나 그렇지 않은 여자들조차도 가정 내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역할과 지위가 축소가 되면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야. 내가 잉여인간이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까?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잉여인간이라는 생각이 바로 자아상실감을 갖게 하죠. 그지? 그런 사회적 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한번 볼게요.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베이비 부머 시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하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 베이비 부머 시대의 사람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그런 연령대예요. 그런데 그런 연령대가 이제 은퇴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베이비 부머 시대의 사람들이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193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30%로 예측되고 1960년대에는 60% 가까이 된다고 예측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1960년은 50년 후에야. 여러분도 노인 인구예요. 여러분도 노인이죠, 그지? 여러분이 1988년도 올림픽을 생각하면 진짜 옛날 일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완전 옛날 일이야, 1988년도가. 그러니까 2040년, 2050년, 2060년, 40년 후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오지 않을 나이인 것처럼 아주 먼 미래의 세계 같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누구도 20년, 3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앞날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전생애를 계획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노인 취업률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많은 노인들이 정말 왕성한 경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많이 벌 때에 노후 준비보다 자기 자식을 위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자식에 대한 투자가 노후 준비였었어요.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는 자식이 자기를 책임진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자식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죠. 자기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올인한 많은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아요. 이건 노인 빈곤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죠. 내가 2002년도에 미국에 살았었어요. 뉴욕에 있었는데 CBS 같은 이런 조그마한 슈퍼, 뭐 아주 작진 않지만 그런 슈퍼마켓에 가면 캐셔가 여자 노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캐셔하는 경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거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됐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캐셔를 하는 거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 끼고 자연히 능률도 내가 볼 때는 떨어져 보여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캐셔를 하기 때문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암살이 팍팍팍팍 되잖아. 한국 사람은. 물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젊은 여자도 효율이 높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자계산기가 없으면 곱하기 더하기 힘들어요. 우리 음식점에 가서 혹은 뭐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1,090원을 내야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잔돈 받기 싫어서 1,100원 주잖아. 아니 참 그게 아니라 1,090원을 내야 돼. 그러면 1,090원을 내야 되면은 돈을 줄 때 내가 100원짜리가 없잖아. 100원짜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100원짜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2,000원을 주잖아. 그러면 920원을 1,090원인데 그러면 910원을 돈을 내줘야 되죠. 그지? 캐셔가. 그런데 그 잔돈 받기 싫어서 억지로 동전을 찾아. 동전을 찾죠. 그지? 근데 그때 2,000원을 주면 이 캐셔가 그
910원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 그래서 910원을 내줘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지금도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지? 딱 인식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때 캐셔가 돈을 내주는데 계산기를 이용을.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캐셔들이 그렇게 아예 그렇게 되는 기계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 얼마를 돈을 내줘야 될 거니까 착 뜨는, 점점 머리를 안 써죠. 그래서 잔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죠,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910원을 받으면 잔돈이 많이 생기잖아. 잔돈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잔돈을 받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원짜리, 그럴 때 이제 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만원짜리밖에 없어. 1090원이 나왔는데 내가 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1100원을 줘요. 맞죠? 1090원인데 1100원을 주면 캐셔가 9010원을 내주죠. 그러면 잔돈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뭐 900을 막 이런 거 안 받아. 1100원을 주면, 그죠? 그래서 나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이 캐셔가 나를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너 왜 1090원 나왔는데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뭐 11불이 나왔는데 20불 자리를 주면서 내가 1불을 줘. 10불짜리가 없어서 20불하고 1불을 주면 그러면 나한테 10불을 내주면 되잖아. 이걸 못하는 거야. 화를 내는 캐셔도 있었어요. 노인은 더 했겠죠, 그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보다 많은 노인들이 캐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노인이 그런 캐셔라든지 그런 데 취업을 해서 그 소비자를 대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보면 아직도 취업률이 낮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차이가 있는데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지? 물론 앞으로는 노인 취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구 비율이 역삼각골이 되고 있어요. 계속 젊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가 적으면 자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번 볼게요.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 왜냐하면은 그 노인을 공경하는 유교적 사회에 있었죠. 그런데 현대화 이후에는 노인에 대한 그 공경 의식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그 토지를 소유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떤 그런 위치가 강력했다면,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적 역할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그 노인은 이미 사회적 직업 세계에서 남았기 때문에 실업자, 무능력자 이렇게 보여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화 이후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째가 노인 차별이야. 늙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태도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노인이 많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
베이비 부머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그 이전의 노인들은 실제로 제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들 위에 노인 세대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도록 교육받은 세대야. 그래서 이 노인들은 자기가 했던 태도를 젊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야. 근데 현대는 달라졌죠, 그지?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노인 공경의 사고방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죠. 노인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이미 노인으로서의 공경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노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노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기퇴직인데 본인이 아무리 건강하고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뭐 수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되는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평가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고용차별이야. 기업의 선호도가 현저히 낮아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노인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노인이 할 수 있는 일, 뭐 간단하거나 단순한 업무조차도 기업에서는 그 노인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질병인데 노인은 만성질병이나 뭐 퇴행성 질환, 성인병,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독하거나 퇴직, 또 사별, 소득 상실, 뭐 육체적 약화 등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생기죠, 그지? 그래서 이런 질병에 노인 문제가 있고, 자, 다섯 번째로는 빈곤이 있어요. 본인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부양했어. 그런데 지금 노인은 자식은 부양했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시대가 왔죠. 그러면 이게 국가가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털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사회 노인의 문제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것이 노인복지시설이며 또 노인복지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인복지시설의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고령화로 인해서 요보호 노인이 증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됨으로 해서 노인을 부양할 가족이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첫째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인데 양로원 같은 거나 또 아니면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죠.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복지관, 노인들 복지관도 있고 또 각 마을에 경로당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양로원에 갈 노인복지주택에 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은 없고 또 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성이 없을 때 집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주는데 주야간 보호 서비스도 있고 단기간 모시고 가서 보호해 주는 거라든지 방문, 목욕, 이발 이런 서비스가 있고 혹은 반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밖에도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등등이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인의 자원봉사가 있어요. 자, 노인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지? 연령대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 여력도 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평생의 경제활동을 통한 전문성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노인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건강한 노인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노인이 증가하지만 노인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 활동이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었어요. 노인이 더 이상 직업을 갖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문성을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건강한 노인들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노년기 자원봉사 활동은 갑자기 사회에서 역할이 없어진 그 많은 건강한 노인들의 그 상실감을 보완시킬 수가 있어. 왜? 퇴직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거야. 자기가 상실했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 2002년도에 미국에 있었다고 했죠, 그지? 나는 뭐 놀러 다닐 정도로만 영어를 하니까 일상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는 내가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적인 일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우체국을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은행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분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가 계셨어요. 한국분이셨어. 굉장히 그 로맨스 그레이처럼 멋진 그런 중년의 노년의 남성이었는데 저는 그때 젊었었죠. 그지? 그분이 저를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저를 위해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자기는 미국에 이민 온 지가 너무 오래됐대. 거의 1.5세에 가깝대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실 때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사회에 자기를 환원시킬까를 생각하는 와중에 자원봉사활동, 정말해서 소수민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은행에서 한국인,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또 영어가 자유로운 미국 노인을 위해서도 영어로 은행 업무를 보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만족도도 높고 다른 사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볼게요. 첫째,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의 계기가 됩니다. 사회에서 그 역할이 없어진 잉여인간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타인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존감,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평등한 가치를 정립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이 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평등한 가치를 정립시킬 수 있죠. 노년기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성장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좋지만 서비스 대상자나 사회에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국가복지시설의 사각지대에 정말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치? 그래서 자신과 대상자, 사회에도 큰 이익이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보면 실제로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자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베이비 부머 세대,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가 경제 활동을 그만둔 지금에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노인들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기가 늙어서도 어떤 일이든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그냥 자식이 주는 밥을 먹고 그냥 에헴하고 노인으로 사는 거야. 그런 자기가 어떤 사회의 주체자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젊은 노인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주체자로서의 어떤 의식이 전환되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의식이 변화됨으로 해서 이제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대한노인회가 주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죠, 그지? 그런데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청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노인들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한번 보면 노인은 어떤 사람이 노인이냐 하면 평생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은퇴를 한 사람이 많죠. 그지? 그러면 노인들이 수십 년을 살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거야. 지식이나 경험이 젊은 사람이 상상하는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노인들이 실제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이 되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노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생 동안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노인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역할 상실에 대한 대체, 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이나 순발력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체력이나 순발력이 잘 안배된 그런 활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독창성을 살린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노인자원봉사 조정자 역할을 한번 볼게요. 노인자원봉사 조정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상호 간의 협력관계가 필요하죠. 조정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죠. 그지? 사회복지사가 보통 조정자가 됩니다. 슈퍼바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관리자라고 하기죠. 노인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이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거리를 찾아내거나 노인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체력이나 순발력, 질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돼. 자, 노인 자원봉사 조정자의 유의사항 중에서 또 노인의 성격이나 습관을 파악해야 되고 자원봉사 활동을 인생 설계의 가운데 노인의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자함이 노인의 특성의 전부 다가 아니죠. 오히려 더 아집이 강해지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자기 의견만 세운다든지 이런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잘
다룰 것인지도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하는 자기 자원봉사 활동이 자기 역할 상실에 대한 대체가 되고 자존감을 높이는 자아실현의 계기가 된다면 그게 인생 설계의 어떤 한 가운데에 두고 자원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정자가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보호자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부부 및 가족관계를 배려하거나 노인은 자원봉사활동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원봉사활동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죠. 그치? 그리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서 활동에 이르를 수 있는 동기, 계기를 만들고 또 활동하기 전에 이 활동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 자원봉사 양성 과정을 마련해야 돼요. 수강생이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맞는 자원봉사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지내. 왜? 노인은 정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자원봉사 교육에서 강사보다는 조정자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강사보다도 노인 자원봉사자들은 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인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현명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이룰 수 있는지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그룹에 대해서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고 그 사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활동거리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조정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한번 볼게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은 첫째, 홍보 부족이 있어요. 노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진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수요 공급자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은퇴자가 발생함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여건이 이제는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퇴하는 많은 베이비 부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도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숙한 사회 여건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미비하죠. 그지? 그 다음에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고 자원봉사 관리나 전문 담당 기관도 잘 없죠. 그리고 노인 봉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나 재원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노인 중에는 의사를 은퇴한 사람도 있고 공무원을 은퇴한 사람, 회계사를 은퇴한 사람, 그죠? 건축사를 은퇴한 사람, 목수를 은퇴한 사람, 유치원 선생님을 은퇴한 사람, 교사를 은퇴한 사람,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 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다면 활성화 방안은 바로 그것에 반대되는 거죠. 그지? 노인 자원봉사 관리 조정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 그룹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노인들 그러니까
많은 여가 시간이 있는 전문가들이 사회의 어떤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지?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